야, 내란 특검 관련해서 조사 받으랬더니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의 최근 행태, 예. 뭐 마치 모든 조사도 거부하고 마치 본인이 지금도 대통령인 양 네. 경호원 끌고 다니면서 네. 폰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조은석 특검팀에서 30일에 출석을 하라고 했었는데 건강상하고 이제 방어권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었고 그러면 1일이라도 나와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못 오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아니 본인이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알아요. 지금 네. 본인은 범죄에 대해서 네네. 소명해야 되는 피고인, 네네. 피의자 피고인이거든요. 네네.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 범죄 피고인이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네네. 연락이 오면 네. 덜덜덜 떨면서 그날 맞춰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리가 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마치 본인이 지금도 검찰, 특검 지휘하는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이런 법에 대응하는 과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악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란 특검 박정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일정 협의하는 거는 우리가 합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거니까 출석하라고 이제 정확하게 좀 통보를 했던 거죠. 제가 어제도 방송 나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 요즘 언론들이 윤석열과 특검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예, 이런 예, 기사를 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아니 예, 무슨 예. 기싸움이냐. 범죄 피고인과 네네. 이를 조사해야 되는 수사기관인데 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게 맞는 거지. 네.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기싸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네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은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단에서 뒷얘기를 흘리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마치 말씀하신 대로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분위기를 사실은 정확한 날짜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제 피의자인 거죠. 그렇죠. 조사의 단계가 예. 일정하게 진행이 되면 특검에서 소환 날짜 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통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일단 첫 소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불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재통보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체포영장 청구 같은 것들도 좀 포함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다른 일정을 재통보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지는 지금 4일이나 5일 중에 예, 그중에 예. 한 날짜를 네. 재지정해서 통보할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라고 지금 특검 측에서 그런 네. 얘기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오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2, 3일, 3일에서 4일 정도 예. 간격을 두고 소환 다시 네네. 할 거고 만일의 경우 거기 불응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진짜 이제 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하고 강제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처럼 그러면 다시 네. 또 체포하느냐 마느냐. 네네네. 일단 경호원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네, 이유 때문에 네. 경호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호원들과 특검이 이제 체포 놓고 예. 대결하는 양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체포 영장이 인용되지 않았던 게 그 수사에 성실하게 임할 거다라는 게 전제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체포영장 청구했을 때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검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국무회의에 있을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 불법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들에게 네네네. 네. 자 대통령실로 들어와라 예. 라고 연락하고 네. 그 이후에 모든 조치를 했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원래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네. 회의록 같은 것도 이제 작성했다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의 안건명 등을 다 쓰는 등 네네네.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거는 네. 이 내란 수계의 지시를 받은 네. 공범이 되는 거죠. 네네. 또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국무위원들이 그 내란 행위에 어느 정도 뭐 묵인을 하거나 가담했는지도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이 특검 조사가 좀 발빠르게 움직여지고는 있는데 윤석열의 거부 네네네.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대치 양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야, 또 이거 다시 한번 한남동 관제에서 벌어졌던 사건처럼 예. 이제는 아크로비스타에서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네네네. 서초동이 또 자칫하면 쑥대밭이 되겠습니다. 뭐 이미 지금 출석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윤석열을 옹호하는 시민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여서 계속 연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분위기는 뭐 좀 더 고조되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네네네. 또 반대하는 사람들 네네.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네. 외치고 있고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근데 말이 되나요?
내란 범죄를 일으킨 불법 계엄을 일으키고 무수한 지금 범죄를 저지른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예. 사실상 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네네.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럼 이런 범죄의 공범 아닙니까? 동조를 한다는 거겠죠.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런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서 저희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다시 퇴원했던 김건희의 모습까지 저희가 이제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네네네. 김건희가 갑자기 입원을 했죠. 예. 이제 특검 조사 얘기가 되니까. 네네. 그랬다가 퇴원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예. 거의 무슨 70대, 80대 중병 환자가 퇴원하는 것처럼 예. 갑자기 예. 뭐 마스크 쓰고 난리가 났어요. 네네네. 그 모습만 보면은 네. 한 80대 할머니가 어디 지금 뭐 암이라든가 엄청난 투병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예. 보셨죠? 그 장면. 봤죠? 보였죠? 대부분 국민들 다 보셨을 텐데. 보여주기 식이지 않았을까요? 약간 이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동정심을 이런 모습이다. 불러일으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부를 때 네네네. 나가는 데에 대해서 네. 건강상의 이유라는 거 뭐 핑계를 댈 때 그렇죠. 뭐 활용될 수도 있겠고. 근데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다 밝혀져 버렸어요. 갑자기 막 벌떡 일어서서 다니고 그다음에 차에서 내려서는 휠체어를 네. 걷어찼어요. 네네. 차면서 가고 집에서는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과일 먹는 모습. 아마 거기서 지시했겠죠. 성렬이 하면서 지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속여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께 거짓말하고 속이고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거죠. 맞습니다. 예.